광고 디자인 회사 20년 됐고 3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거니까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현금이 이렇게 막 10억대로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도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잃는다면 돈 많이 벌다 보니까 자산관리 쪽으로 돈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 그 대표가 자살을 했대요. 많이 맡겼었는데 금액이 이제 13억 8천 정도 2시간도 안 자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 그게 이제 갑자기 날아가게 되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냥 제 인생 15년이 다 날아간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가 자다가 간의 종양이 1.8cm가 빡 생기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이 일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정도를 벌면 회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월 한 3천 정도는 벌면 내 회사를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 월 3천 정도를 찍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남의 편일까요? 나의 편일까요? 제가 이거 한다고 할 때 엄청 반대했어요. 이 회사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야. 그랬더니 야 뉴욕 증시 아무 데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 본 회사 중에 부채가 없는 회사 처음 본다고. 영양제 받고 할 사람 1년에 한 명만 구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예요. 2년 차가 되면 이제 2명이서 그 언니도 한 명 구하고 저도 한 명 구하고 그럼 4명이 되잖아요. 3년 차가 되면 또 4명, 1명씩 더하면 8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18년 뒤에 몇 명 될까요? 암산으로 뭐 2명이 4명, 4명이 8명, 16, 32, 64 숫자가 너무 커지더라고. 다시 일어났어요. 벌떡 자려다가 막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와우 대박. 몇 명 나온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충. 오늘은 광고 디자인 회사의 CEO로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오미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오미나입니다. 네. CEO라고 제가 소개했는데요. 네, 광고 디자인 회사 20년 됐고 와, 굉장히 치열하게 30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거니까 20년 동안 한 회사가 그렇게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정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영업을 잘하거나 경영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네. 또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었고 디자인 팀장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에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오픈을 했는데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력밖에 없었고 시간과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제가 경영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더 뭔가 잘해야 된다는 그리고 투자를 받았던 거에 대한 부담 또 나를 따라왔던 저희 직원들 월급은 반드시 줘야 될 것 같은 그 책임감 그것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30대는 정말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막 뭐 하기만 하면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과 노력을 썼던 그 대가가 이제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뭐 돈 쓸 시간도 없을 만큼 직원 수가 최대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되죠? 좀 작지만 탄탄한 회사.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직원들하고 여행도 많이 가고 약간 그런. 그래서 저희 인원은 다 제일 많이 쓸 때 23명? 그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꿈꾸는 게 CEO잖아요. 대표 혹은 CEO로 계실 때 참 좋았던 건 뭐예요? 성취욕? 희열? 뭔가 끝났을 때 인정받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막 누리는 뭐 어떤 돈은 당연히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봤더니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막 현금이 이렇게 막 10억대로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도 쓸 시간이 없는 그리고 막 은행에서 뭘 찾으러 오라 그래도 갈 시간이 없을 정도의 뭔가 또 뭐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쓸 시간은 없었어요. 아마 그게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이제 많이 쓰셨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이 커질수록 복잡해지잖아요.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10년, 11년 차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생겼어요. 제 회사 11년 차예요. 안정권이 있고 너무 잘 나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업체들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또 400억짜리 컨소시엄에 저희는 95% 확률을 들고 갔는데 100점 만점에 1점도 아닌 0.4806점 차로 저희가 2순위가 됐어요. 아이고. 근데 저희 회사 5년, 10년을 내다보고 했던 엄청 큰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또 저희 직원이 실수로 잘못 써서 35,000원짜리 이미지를 잘못 써서 4,800만 원짜리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장에서 사고가 나 저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그 1년 안에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일은 계속 많으니까 넘쳐나고 이 많은 사건들을 해결은 해야 되고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도 없을 만큼 다시 또 회사를 가야 되는 이렇게 많은 일이 나한테 한꺼번에 생길 수가 있나.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회사가 나의 노후를 확실하게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일이 너무 싫더라고요. 막 도망가고 싶다? 뭐 이런 거. 뭔가 선택을 하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게 참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 없어요.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자 같은 성격으로 바뀐 거겠죠. 원래 그냥 굉장히 활달하고 털털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아니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되게 의리도 있고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리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하시는데도 다 나보다도 직원들 먼저 이렇게 챙기시는 모습이며 의리가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좀 없으셨어요? 사업을 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건강 챙겨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면 뭘 먹어보라는 것도 되게 많았고 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이 친구나 이 지인이 저한테 왔을 때는 하려고 온 거잖아요. 네. 그게 느껴지니까 오면 언제나 왕창 안겨놓으면 대표니까 네. 그냥 많이 사주겠지 약간 그런 걸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줬어요. 왜냐하면 이쪽 관련 제품들이 나쁘지 않고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한 거는 다 사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저한테 왔을 때까지의 그 뭔가 그 힘듦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그러면 그 중에 의리로 이렇게 구입을 해줬던 제품 중에 저희 회사 제품이 있어요? 고향이 순천인데 순천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만났었는데 어느 날 뉴페이스가 온대요. 그래서 오나 보다 이제 했는데 왔어요. 뭐 키도 크고 이렇게 이쁜 친구가 하나 왔던데 무슨 일을 하냐고 했더니 미국 회사에 다닌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뭐해 했더니 교육 강의를 한다 그래서 교육계 뭔가 일을 하나 보다. 네. 다음날 친구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혹시 고은이 전화 왔어? 이렇게 네. 그래서 아니 안 왔어. 전화 올 거야. 받지 마. 왜? 뭐 그런 쪽에 일을 한대. 네. 그래서 제가 야 어차피 먹을 거면 친구가 좀 파는 거 좀 먹어주면 되지 굳이 전화까지 받지 말라는 건 좀 치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제품만 사주고 절대 사업은 하지 마.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정말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올 게 왔구나. 그래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그런데 다른 지인들하고 달랐던 게 오면 사실은 막 제품 이야기를 엄청 하고 네. 많이 팔아서 그걸 갈 생각을 보통 하는데 저는 이제 물건을 사줄 준비를 하고 사실 만난 거였잖아요. 모른 척은 했지만. 그런데 그 친구는 오자마자 저한테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결혼은 했는지, 그러면서 아이는 다 컸는지 계속 칭찬을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 인생이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럼 건강은 어떻게 챙겨가는지 질문을 했고 나도 뭐 이렇게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먹는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 뭐 이런 거 대표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고르지 않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표라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그냥 주변에 추천한 거 이런 거 먹는 거 영양제를 전 세계에 비교해는 책 있는 거 아는데 너는 이제 대표님이니까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 때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 사실 기준이 모르니까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거 먹고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거 먹고 이랬던 것들이 그 친구가 오면서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 제가 마음이 확 열려버렸던 거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인정을 그 친구가 해줬던 거가 마음을 확 여는 그렇게 그 고은 사장님이 김고은 사장님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전화를 했는데 언제 끝나 해서 오늘 12시 넘을 것 같아. 야근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 집 앞에 커피숍에서 책 보고 있을게. 끝나고 지나가다가 들려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옆에 도와주신 이제 분이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 시키려나 봐. 난 절대 안 할 거야. 저는 제 일을 60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말을 했죠. 그러면 몇 년 남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42살이었어요. 계산하니까 18년 남았다고 이제 했더니 그러면 언니 같이 영양제 먹고 할 사람 1년에 한 명만 구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명 구해서 18년 동안 18명 갖고 내 나이 60이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년에 언니가 한 명 구하면 그 2년 차가 되면 이제 2명이서 그 언니도 한 명 구하고 저도 한 명 구하고 그럼 4명이 되잖아요. 그럼 3년 차가 되면 또 4명이 한 명씩 구하면 8명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18년 뒤에 몇 명 될까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뭐 빨리 계산이 안 되니까 500명 되려나 1000명 되려나 뭐 이렇게 하다가 커피숍이 문 닫는다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헤어졌는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그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게 숫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암산으로 뭐 2명이 4명, 4명이 8명, 16, 32, 63 가는데 숫자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 다시 일어났어요. 벌떡 자려다가 막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와우 대박. 몇 명 나온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26만 2,144. 진짜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떤 사업적으로 비전을 보신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김고은 스포너님은 저한테 전달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이고 권현진 스포너님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를 알아서 1년에 한 명이라도 구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계기고 컨벤션을 가게 한 게 박정자 스포너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3명의 스포너님이 다 감사하죠. 이제 만나게 된 게 박정자 스포너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오 대표님 일을 어떻게 보이세요? 그때 저한테 그냥 가볍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영업을 못해요. 저는 선입견도 못 바꿀 것 같아요. 저는 시간도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알아봤더니 이게 인생을 바꿀 만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을 했고 지금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 오 대표님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성이 있는지 보시는 눈이 있지 않냐.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만일에 알아봤는데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그때는 건강만 챙겨가고 알아봤는데 이게 괜찮다고 느껴지면 같이 뭔가 노를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랬더니 그게 맞지 않아요 했을 때 아니요?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아시아 컨벤션이라고 싱가포르에서 하는데 거기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러 가자고. 아마 거기를 안 갔으면 저는 지금 그냥 제품만 먹는 소비자이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에 싱가포르까지 가시게 된 거네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싱가포르에서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네. 다음날 제가 집에 왔는데 내가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그럴 수 있을 것 거야. 같아요. 그쵸? 미쳤지. 내가 다 네. 내 톡을 알아본다고 싱가포르를 간다고? 미쳤구나. 네,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전화했어요. 미안한데 나 못 갈 것 같아. 내가 회사에 뭐라고 말하고 가고 남편한테 뭐라고 싱가포르를 갈 거야. 제가 근데 대학원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 졸업여행을 간다고 돈을 엄청 모아놨었는데 계속 딜레이가 돼서 몇 년 동안 못 가고 있었던. 근데 사실 중간에 돈을 정산 받았는데 네.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서 남편한테 그 졸업여행을 지금 엄청 오래된 그 졸업여행을 가게 됐다고 갑자기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러냐고 갔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너무 쿨하게.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도 졸업여행을 가게 됐다고. 그럼 남편분은 언제 알게 되셨고 아셨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대구 남자예요. 아주 보수적인 저보다 5살이나 많은 그리고 지금 은행에 있고 제가 이거 한다고 할 때 엄청 반대했어요. 그 이상한 친구 만나서 이상하게 됐다면서 그 친구 만나지 말란 말까지 할 정도로 저희 남편을 바꾸게 됐던 거는 이제 제가 오빠 이 회사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회사야. 그랬더니 야 뉴욕 증시 아무데나 올라가는 거 아니야. 무슨 영양제 회사가 뉴욕 증시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민은행에도 있잖아 증권 담당하는 한번 알아봐줘 회사. 근데 아니면 내가 안 할게 이제 이렇게 던졌는데 그날 가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후배한테 시켜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저한테는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뭐 회사가 나쁘진 않더라. 영양제 열심히 먹어라 이제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주식을 샀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까지 본 회사 중에 부채가 없는 회사 처음 본다고. 그런 이야기. 아빠 생신날 이제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 약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완전 빠졌다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막 미쳤다 막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와이프한테 그런 표현을 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지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만해 여기서 싸우려면 꺼내지도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남편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빠가 또 제 편을 안 들어준 게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고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옛날에 어떤 강사님이 이 일을 하게 되면 가족이 반대가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걸로 슬퍼하지 말아라. 왜? 너희 가족이 네가 걱정이 돼서 해주는 말이다. 모르니까 그런 상처를 줘도 그냥 거울 보고 씩 웃으면서 괜찮아 민나야. 우리 가족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고 툴툴 털고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딱 저한테 그 상황이 온 거예요. 막 울다가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민나야 괜찮아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씩 웃고 왜 아빠 생신인데 저 때문에 망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밥 먹고 엄청 열심히 떠들다가 이제 서울에 왔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밉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 달라 그래서 됐다고 미친 여자가 하는 거 왜 먹냐고. 그래서 제가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 먹어도 뭐 효과도 없는 것 같더라 안 먹어 이제 이랬어요. 네. 근데 일주일 만에 꼬리를 확 내리고 와서 야 먹을 땐 모르겠는데 안 먹으니까 엄청 피곤하다면서 진짜 매니아가 됐어요. 네. 저는 사실은 바쁘면 양제를 막 못 챙겨 먹는 날도 있는데 저희 남편은 네. 칼같이 아침 저녁으로 따박따박 그랬더니 인정하기 싫은데 너무 체력이 좋아졌어요. 진짜. 남편분께서 제품은 이제 사랑하게 되셨고 그럼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세미나만 끝나면 저녁 먹는 자리가 언제나 같이 있어서 으쌰으쌰가 됐었는데 그 자리에 저희 남편이 왔고 월에 500을 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버냐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확실하게 바뀌었던 계기는 여행. 두바이를 딱 달성을 했더니 두바이는 자기가 평소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끝나고 나서는 진짜 열심히 하라고. 회사가 너무 대단하고 좋은 회사 같다고. 500에서 더 성장해서 어디까지 보셨어요? 그 첫 해가 한 700, 뭐 90 종이가 날라왔어요.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회사에서 아주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무서에 전화를 했잖아요. 세무서에 전화해서 이거 금액도 어정쩡해요. 막 700 얼마래요. 코드 번호를 불러봐라고 했더니 네트워크 수익이라고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열어본 거예요. 그게 내가 뭘 했다고. 저는 내가 먹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좋다고 추천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맞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던 것 같고 그 해를 딱 2년차 딱 끝나면서 제가 한 3천 넘게 벌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부업으로 3천 벌 만한 일이 있어. 한번 알아보자. 뭐 알아봤는데 싫으면 너 어차피 40대잖아. 건강 챙겨야 되니까 이걸로 브랜드 체인지.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던졌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제 3천 벌던 게 뭐 5천 되고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 월 3천 정도를 찍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정도를 벌면 회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월 한 3천 정도는 벌면 내 회사를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7년 만에 작년에 이제 달성을 하게 된 거죠. 연 700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가 이제는 월 3천을 얻으시는 과정까지 오시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투자를 많이 이쪽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신 뭐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월 500 정도 벌 때 그냥 이 정도면 부업으로 괜찮다. 부업으로 월 500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한테 뭔가 그럼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딱 거기에 안주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2018년 연도에 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올 만큼 힘들었던 시기.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광고 회사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자산 관리 쪽으로 돈도 많이 네. 맡겼고, 근데 굉장히 잘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대표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피해가 이제 2천억 원 정도가 났고 많이 맡겼었는데 금액이 이제 13억 8천 정도.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2시간도 안 자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 그런 돈이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날아가게 된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 허망하고 허탈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게 막 다 통으로 날아갔고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때는 그냥 제 인생 15년이 다 날아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 안 내고 잘 참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느 날 폭발을 하니까 이제 막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가 자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울다가 막 간의 종양이 1.8cm가 빡 생기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고 진짜 막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졌다. 이제 막 차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라디오를 잘 안 들어요 제가. 근데 라디오가 팍 이렇게 켜지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나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다시 시작해 볼래? 계속 그렇게 페인처럼 살래? 막 저한테 질문한 거죠. 너 계속 진짜 이렇게 페인처럼 계속 이렇게 살래? 뭔가 다시 시작해 볼래? 근데 45이잖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제가. 45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챙기면서 진짜 괜찮은 사람이려고 너무 많이 애썼던 그 시간이 그냥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좀 아깝고 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 절반도 못 살았는데 그냥 다시 시작해 볼래 했을 때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답이 얻어진 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회사로 가서 다시 2시간도 안 자고 막 그렇게 미치게 일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힘든 그 18년의 그 시간 1년 동안에 그래도 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부업으로 만난 이 일을 세미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는데 이제 제 파트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돈 날렸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티를 내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세미나를 제가 안 가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일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세미나를 매달 간 거예요. 물론 앉아있을 때 모든 강의가 다 슬프고 또 너무 힘들 때는 화장실 가서 잠깐 울고 오고 또 산책도 하고 왔지만 어쨌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파이팅을 막 열심히 하면서 살짝 에너지는 나지 않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될 것만 같은 내가 정말 봤던 이 비전을 여기서 진짜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서 이 일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 다시 시작해볼까를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하려고 하니 회사 일을 시간을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회사 일을 이제 줄이려고 소문이 오 대표가 떼돈을 벌었다더라 막 이런 소문도 되게 많이 속도 모르고 시간을 이쪽으로 써봐야 되겠다. 19년에 300을 1000으로 끌어본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처음으로 몰입을 좀 집중을 해봤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제 딱 붙어서 20년부터는 엄청 잘 되겠다. 근데 20년이 딱 됐을 때 넘어져서 골절을 당해서 3개월 동안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게 돼요. 20년에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다리 다쳐 집에서 쉬잖아요.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을 벌어가는 그 수익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그때가 정말 이거가 권리소득이 맞구나.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면 회사에는 엄청난 지장이 생기고 일반적인 일들은 일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노동 수익인데 이건 정말 권리소득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명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듣는데 제가 다 힘드네요. 참 정말 지금도 뭐 완벽하게 다 잊혀지진 않으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서 제가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점을 봤었어요. 근데 네. 제가 둘째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는 약간 천재 같은 뭔가 그런 게 있고 전혀 뭔가 이렇게 탁월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방목당한 케이스. 그리고 맨날 언니한테 뭔가 옷을 물려받아야 되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둘째 서름 같은 거 있죠. 근데 오늘 엄마가 점을 보고 왔는데 언니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남동생도 잘 산대요. 근데 너는 엄청 돈을 많이 번다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저한테 뇌리에 박히면서 모토가 된 게 저는 어차피 잘 될 사람, 나는 성공할 사람, 돈을 많이 벌 사람 그게 언제나 있다 보니까 대학 뭐 갈 때도 그렇고 뭔가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어차피 나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어딘가에 취직은 되겠지, 어딘가 뭔가 벌겠지, 든든함. 그리고 뭔가 회사에서 일이 너무 저한테 많이 왔을 때 난 어차피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겠나 보다. 경험을 많이 쌓게 하려고 뭐 이런 거. 좋으네요. 그래서 야근 처리를 엄청 할 때도 나를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막 너무 많은 일이 생기면 신께서 나를 얼마나 대단한 리더로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커버를 하는 거죠. 뭐 지금 이렇게 큰 돈을 잃고 뭐 이런 걸 해봤지만 지금 굉장히 그런 거가 다시 와도 단단할 것 같은. 그냥 전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금까지 CEO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일을 하신 경험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 저희 회사 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의 입장으로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포인트 하나 짚어주신다면 뭘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일로 바라봤으면 정확하게 이 일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품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어쨌든 잡으러 가져가려면 돈을 버는 정확한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500을 번다라는 거 일반 사회에서 500을 벌어간다는 건 20년을 근무를 해도 그걸 벌지 못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500, 1000, 2000 이런 걸 벌어가는 올라가려면 시간을 그만큼 써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사회 초년생이 처음에 나와서 200을 벌려면 최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는 하는 게 기본인 거잖아요. 그걸 배우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뭔가 제가 말만 하면 다 사람들이 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일을 잘하려면 그 기본 성실함, 배워가는 시간, 우리가 뭔가 자전거 하나를 배워도 배워야지 타는 것처럼 이것도 배워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고 정확한 전달,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성실함을 갖추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솔직히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요. 너무 많이 주는 회사라서. 사장님만의 목표가 또 있으시다면 뭘까요? 제 팀 이름이 미라클이에요. 네. 이 일은 진짜 기적을 선물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네. 제 목표는 지금 월 3천을 버는 사람이 됐지만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 파트너들과 아주 멋진 리조트에서 굉장히 여유 있게 삼삼오오 모여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막 까르르 웃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저쪽에서 막 이렇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제가 너무 행복해 했던 그 모습이 막 눈에 너무 강력하게 남아서 그 꿈에서 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소소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속에서 그 꿈은 굉장히 큰 꿈이구나. 네. 이렇게 모임 같은 게 막 있잖아요. 막 대표님들 모임 막 이런 데 가면 너무 막 몇백억씩 몇천억씩 하는 회장님 대표님들 막 있어요. 근데 너무 다 잘 나가고 했던 그 분들조차도 건강적인 거 또 사업적인 재정적인 거 이런 게 무너지니까 저랑 함께 했던 그 소소한 밥 먹는 거조차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돈을 많이 벌면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돈 벌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이 길로 가능하더라고요. 그 꿈 꾸셨다고 할 때 저도 막 같이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그런 너무 것 좋았어요. 같아요. 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우리 오미나 사장님 의리 있으시고 배려 있으시고 사랑 있으시고 열정 있으시고 소녀 같은 감성으로 눈물도 보이시고 파트너들과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을 꿈을 꾸실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과 함께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초대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뭔가 제 인생 스토리를 다 여기서 풀고 간 느낌이 들어요. 예. 저도 또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된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다짐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